이 모든 과정을 거쳐 얼음물에 담기는 에스프레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만들어집니다.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는 과정, 꽤 섬세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현대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커피. 직장인도 학생도 바쁠 때도 쉬고 싶을 때도 우리는 커피를 찾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나 만남을 기약할 때조차 커피 한 잔 마시자는 인사를 하죠. 저는 평소에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 마시고 있고요. 뭐 사람들 만날 때나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마시고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습관처럼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커피는 평균 1.5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냥 카페에 와서 놀 때 휴식할 때도 그냥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하루에 4잔에서 7잔 사이 마시거든요. 네. 거의 그냥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하다가 한 10시, 11시쯤 돼서 약간 믹스로 먹고. 커피 산업 규모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원두커피 시장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 2000년 초엔 생두 수입량이 7만 4천 톤 정도였습니다. 시장은 계속 성장했고 2022년 커피 수입량은 역대 최대인 2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커피 소비량 수입량은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 353잔, 세계 평균으로 130잔. 연도별 커피 수입량은 2022년 기준으로 20만 톤,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입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전해진 커피. 그리고 지금까지 약진해온 이 커피 산업을 바라보면서 문득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예부터 내려온 음료. 전통의 차는 어디로 갔을까? 과연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어디로 가야 그 본류를 파악할 수 있을까? 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1000년 넘는 시간을 보듬은 우리나라의 차. 그리고 하동. 우려낸 차를 한 모금씩 베어 마시는 것처럼 천천히 함께 음미해 볼까 합니다. 우거진 실록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 인근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로도 유명한 쌍계사인데요. 이곳 쌍계사에선 스님들 대화 시간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락모락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차 한 잔. 인근 차밭 다원에서 가져온 우전차입니다.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스님들이 대화를 위해서만 차를 마시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선 다선일미, 수행과 차를 엮어서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약간 심란하거나 뭐 안정되지 않을 때는 차 한 잔 따라 놓고 잠시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명상 또 수행이 됩니다. 나 혼자서 한 잔 마시면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 그런 것이 이제 명상이 되는 거고 또 수행이 되는 거죠. 천년 고찰로 잘 알려진 이 쌍계사 인근에는 쌍계사와 비슷한 연배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쌍계사 차나무 시베지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1200여 년 전 이곳 쌍계사가 있는 화계면에 국내 처음으로 차나무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신라 때 대련공께서 왕명으로 당나라에서 차씨를 가져온 겁니다. 차씨를 가져와서 식재를 이곳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다가 차나무 잘 자라는 장소에다가 차씨를 뿌려가지고 차나무를 키웠죠. 지리산 기슭의 계곡과 섬진강이 흐르는 이곳 하동에는 산비탈 곳곳 차밭들이 많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700헥타르 정도인데요. 하동에는 현재 1000여 개의 농가에서 전통 방식으로 차를 키우고 수확하고 제조해서 마셔오고 있습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기온도 날씨도 또 토양도 차를 만드는 데 최적지라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차가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 줄기인데도 지리산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또 섬진강이 있기 때문에 또 적정한 또 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차나무에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또 만들어주고. 좁은 곳에 또 경사진 위치에 차밭이 있다 보니 손으로 하나하나 찻잎을 따야 하고요. 수확한 찻잎은 일일이 골라내는 작업을 거쳐 덕금 방식으로 향을 입힙니다. 불의 온도와 덕는 시간, 장인의 손길 따라 맛과 향이 바뀌는데요. 하동의 다원들마다 다 다른 특색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찻잎을 덕는다고 차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비비기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수작업입니다. 이거는 맡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향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안정된 사람의 향기랄까. 이제 이 잘 덮어진 차는 풋내가 아닌 그 풋내에서 살짝 더 익은 과일 향 같이 그런 향이 납니다. 손으로 따고 덮고 비비고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차를 말리게 되는데요. 말린 찻잎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차 한 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리산의 산비탈 차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한 솥에서 볶고 하는 것이 좀 더 힘이 들지라도 그 향의 맛을 즐기는 매니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꾸준히 돈은 안 돼도 그리 만들고 있습니다. 가치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온 역사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에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000년이 넘게 차를 만들어 온 이곳 화계면에는 매년 차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하동 야생 차문화축제인데요. 차를 수확하고 제품화하기에도 바쁜 5월이지만 축제가 열릴 때는 다원들이 또 힘을 합칩니다. 하동차가 경상남도 지정기념물이 되었고 국가 농업유산이 되었고 세계 유엔이 지정한 농업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동안의 이 축제 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축제장에는 차를 마셔볼 수 있는 시음회가 열리고요. 현장에서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차 종류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근데 그 차들이 다 너무 맛있고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너무 많이 사갈 것 같은데. 전통차가 궁금한 사람들, 차 애호가. 하동차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찾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도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맛이 호불호가 없게끔 다 잘 우려주시고 또 새로운 정보도 많이 주시니까. 이런 한국의 차가 하동만의 것은 아닙니다. 경쟁 도시들의 위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차를 산업화하려던 오설록이 제주의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시작된 제주차. 이제는 오설록만 해도 세 곳의 다원에 100만 평의 차밭이 만들어졌고요. 티 뮤지엄과 차밭의 경관은 관광지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설록에 따르면 지난 한 해만 180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늘 가는 곳이 사실은 그 녹차 뮤지엄입니다. 그 그린티 뮤지엄인데 거기에 가면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그 녹차 그리고 차에 대한 그 문화가 조예가 깊고 또한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사와야 되는 그런 기호식품이 됐고요. 관광지로 유명한 차밭 하면 보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넓은 부지에 놓여진 대규모 차밭의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어느 구도로 찍어도 작품이 나오는 뷰 맛집으로도 유명합니다. 크고 좀 넓은 느낌에서 저희가 그 보성 차밭 안에 약간 파묻혀 있는 느낌으로 찍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하늘도 너무 좋고 지금 차 색깔들도 너무 이뻐가지고. 단일 지자체 기준으로 차 재배 면적도 가장 큰 보성군. 녹차 수도 보성이라는 군 슬로건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보성에서도 예전부터 차를 키워왔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차밭이 들어온 건 1950년대부터입니다. 차 인기가 높아지자 대규모 인공 차밭을 조성하기 시작했거든요. 문화로 이어져 내려오던 차가 처음으로 산업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곳인데요. 1957년 대한다업이 야산을 사서 30헥타의 차밭을 조성하면서 녹차와 홍차를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지금 국내 최대 차 주산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전, 세작 등 고급차를 만들 때는 손으로 하나하나 따고요. 차밭에 있는 모든 차나무를 수작업으로 수확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서 대작을 수확하는 8월 이후부터는 기계 수확에 들어갑니다. 많은 차가 나오는 만큼 식품 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어 많은 제품들이 보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차를 마시는 것보다 음료와 식품, 기능성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루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원 F&B와 함께 차 음료를 만들고 있고요. 또 더 벤티 카페와 함께 차 음료 메뉴를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 주산지인 하동과 보성, 제주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매력을 발전시키며 경쟁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차를 더 많이 만드니, 우리 차가 더 맛있니 하면서요. 이런 국내 경쟁 속에서 실제로 전통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차 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2020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로 3년 동안은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액상차 소비 매출액도 꾸준히 이제 매년 증가를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그 증가폭이 좀 큰데요. 약 9.8%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차 산업도 최근 3년 동안에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해서 작년에는 약 한 1조 4,117억 원까지 성장했다고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헬시 플레저,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려는 행동들이 지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자리 잡은 건데요. 알코올이나 카페인 등 부작용이 심한 음료보다는 진정, 안정 효과가 있는 차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Tea culture is maybe it's more traditional and you can come back together with nature and also it's something to calm down, to take a rest, to go to your inner side maybe,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받는 건 이제 커피의 그 카페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의 그 카페인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속효성이 아니라 지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즉각적인 적극적인 그런 효과 대신에 조금 지효성 있게끔 천천히 그런 여유를 즐기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본인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럼에도 차를 즐기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도와 같은 격식이 있는 만큼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편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약간 그냥 어르신 분들과 그냥 마실 때 주로 차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도는 잘 안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렵다. 다행인 건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차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SNS 등을 통해 차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차 문화에 적응되면서 이들이 이제 그 유명한 다원이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직접 우린 차들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들이 준비한 닭이 세트나 이런 것들을 또 SNS에 올리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차 인기를 선도하고 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거리.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인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갈 길이 멈춘 곳. 커피는 물론 맥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리에 차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수동의 한 티하우스. 차를 위한 다기와 다구들이 블랙톤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만난 차 한 잔과 다시 모락모락 차 한 잔에 담긴 사연이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차밭, 녹차밭이라고 떠올리면 대부분 뭐 제주도나 아니면 보성 같은 그런 지역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하동이라는 지역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기도 해요. 네, 그런데 경남 하동은요, 우리나라의 차 10회지였어요. 차가 처음으로 이제 재배가 시작된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한국 차를 재해석해 스토리텔링을 더한 이른바 티 세레모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티 세레모니의 절반은 하동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처음 느껴보시는 그런 맛과 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차들을 저희는 좀 시즌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원이 많은 하동에서 좀 다양한 차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차를 만들어주는 팽주의 설명을 듣다 보면 금세 2시간이 지나갑니다. 커피와 다른 차, 특히 하동차의 매력에 빠져드는데 오랜 다도 예법과는 다르지만 차 한 잔이 주는 여유를 온전히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청차랑 백차가 되게 청차는 허스키한 느낌의 풍미가 돋보였고 백차는 이제 깔끔한 맛이 되게 인상 깊어서 다음에 또 마실 것 같습니다. 하동차를 찾는 이들은 더 있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공간에서 분주한 손놀림의 사람들. 하동차만을 다루는 하동 기행을 주제로 다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날은 20대부터 30대까지 5명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차 한 잔과 다식 한 입. 차가 나온 다원과 차밭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차 한 잔에 하동이 담겼습니다. 차에 담긴 이야기들이 풍성해집니다. 차를 따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그 차밭 근처에서 맡았던 향기가 그 완성된 차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딸 때 뭔가 청사과 같은 향, 꽃향 이런 것들 느껴졌는데 그걸 완성된 차에서 딱 난다는 게 너무 뭔가 감동적이더라고요. 또 하동에 뭐 백차, 녹차, 뭐 청차 이렇게 홍차 종류가 엄청 많고 마지막에는 블렌딩까지 마시니까 엄청 종류가 다양해서 좋았어요. 배부르게 많이 먹었고. 이들을 모은 건 한 모임의 사람들. 차가 좋아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차에 대해서 어렵다? 아니면은 좀 딱딱하다라는 그런 허들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차짜리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동차를 찾는, 차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차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격식을 지켜야 하는 옛 다도에서 벗어난 지금 티 오마카세나 블렌딩 티 등 새롭게 차를 즐기는 문화 현상을 현대식 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측면에서 현대식 다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대식 다도도 기본적으로는 차가 가진 어떤 효능에 집중하고 또 그러면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수양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전통 다도가 가진 그러한 문화하고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차의 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차 생산량은 4,000톤 가량인데요. 커피 수입량과 비교하면 40분의 1 수준입니다. 전 세계 차 생산량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커집니다. 2020년 전 세계에서는 약 650만 톤의 차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중 절반 정도인 300만 톤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차 생산량이 또 차 시장이 커져가고는 있다지만 전 세계와 비교하면 0.1%도 안 되는 거죠. 세계 차 시장에서, 음료 시장에서 한국 차의 위상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 차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좀 늦게 이렇게 진출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차 산업, 우리나라의 차 문화도 새로운 어떤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충분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또 차는 농산물이기에 기후변화 문제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수확기에 냉해라도 오면 생산량이 3분의 1 수준까지도 떨어지거든요. 하동차를 고급으로 만드는 전통 방식이 수작업이라는 부분도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일손수국, 노동력이 생산량과 직결되는 수준이거든요. 지형상 차밭이 거의 다 산에 있다 보니까 기계로는 채취가 불가능하고 사람 손으로만 밖에 좀 채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차밭은 널브러져 있는데 사실 차를 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그 차밭의 반도 지금 수확을 못해내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노동력, 인력 문제에도 민감한 차산업.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요?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하동녹차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견디는 품종 개량이라든지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나무의 품종 개발이라든지 차광 재배,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재배 여건에 따른 유전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유전 자원실과, 그다음에 녹차의 홍차라든지 백차라든지 이런 제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동군에서는 인력 수급 문제를 돕기 위해 여러 방면의 지원책을 찾고 있고요. 우선은 계절 근로자 투입을 통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해서 노동력에 대한 문제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군수님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또 외국 근로자들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해줄지, 기숙사를 어떻게 지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차 10회지인 하동군과 대량 생산의 시작인 보성군이 한국 차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무모한 경쟁을 멈추고 세계 시장에 한국 차를 알리는 데 주력하자며 도원결의, 아니 다원결의를 맺었습니다. 보성차와 하동차가 국내 시장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 무모한 경쟁보다는 위기에 빠진 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한다면, 그런 신의와 화합의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한국 차 산업이 반드시 발전하리라 생각하고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공동사업 발굴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차 산업이 산업 분야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은 서로 보완을 해서 발굴을 하고, 또 차와 관련된 연결이 되는 문화 산업이라든지 연계되는 다른 산업들까지 같이 확장할 수 있는. 차라는 같은 아이템으로 무한 경쟁을 벌여오다 최근 상생을 택한 하동.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또
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에도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우리 차가 낫다, 보성차가 낫다, 제주차가 낫다가 아니고 지금 모두가 좋은 차들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서 합심해서 손잡고 이렇게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보성, 그다음에 하동, 또 이것을 또 문화화시킨 또 우리 진주, 또 나아가서는 그래도 뭐 제주, 또 서울, 지금 현재 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도시들, 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또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는 우리 한국의 차 문화, 세계 속의 차, 한국 차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어려웠던 전통 다도에서 벗어난 현대식 다도 문화의 확산. 티백과 블렌딩 티처럼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차 메뉴. 이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차 문화에 끌어들인다면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차 한 잔을 통해 그 매력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천년의 시간을 품은 향긋한 초록의 매력, 차. 다원마다 다른 특유의 맛과 향, 특색을 즐길 수 있는 하동에서 한국차의 시작이자 지금까지도 명품차를 만들고 있는 하동에서 다시 그 매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